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내립니다. 자, 바닥인데 또 내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바닥을 아직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바닥 근처이긴 해요. 근데 워낙 많이 내렸고, 또 과매도가 심각하고, 또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매도 보시면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1.5%,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한다. 자, 이거는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즉, 수급의 매도 대비해서 시장의 낙폭이 크다라는 것은 타겟팅된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고평가된 종목들, 이 고평가된 종목들은 일단 시총 상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종목들인데 뭐 시류를 탔든 아니면 뭐 인기를 탔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었고, 얘네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시총 상위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역할을 그대로 시장에게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 종목들 위주로 다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뭐 매도 수급이 나오는 거 뭐 많지 않더라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개인들의 매도도 끄집어내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는 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뭐 매수를 지금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야 앞으로 뭐 더 얼만큼 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매수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 저점이라는 부분, 바닥이라는 부분을 잡아내고 나서 반등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은 절대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2370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주가도 떨어져서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과거의 어떤 포지션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6월 중반 정도에 있었던 부분들이 2450에서 지지가 살짝 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요때도 사실은 주가가 계속 떨어져 내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간대에서 뭔가 지탱을 해주자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반등이 또 나가면은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신용의 물량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지금 19조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만약에 뭐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하락이 또 지속이 된다라면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용 잔고가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18조 원대로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거나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고 횡보만 진행돼도 신용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7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조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실 네, 신용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포지션 본다라면 과거에 우리가 여기 2020년도 네 6월달 7월달 이럴 때 보면은 8조 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아직은 높지만 지금 24조 원에 달하던 신용잔고를 19조 18조 17조까지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줄어들었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까지 얘네가 떨어뜨리고 나서 만족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사주겠다는 놈들, 즉 매수를 하려는 놈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될 텐데, 자, 그 자리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은 네,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조금 뜨는 듯 하다가 바로 내리꽂고 있죠. 지금 저점이 없어요. 오늘 장중 저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수급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장중 저점이 못 잡히고 있다는 것은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고요.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그만큼 나빠져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오늘 장중 저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오늘도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또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한참 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구토의 문턱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주식 이거 못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고 주식 이까지 거 해가지고 이 고생을 보고 있나. 내가 왜 지금 올해 들어서 내가 가장
네, 후회하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야지 뭐 악성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안타깝죠. 네, 이런 부분들 그냥 끌고서 다시 올라가지고 손해 없이 모두들 다 풀려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네,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죽거나 살아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죽는 쪽보다는 살아남는 쪽이 훨씬 더 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멀쩡한 종목들까지 다 끌어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을 계속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수한다거나 뭐 빚을 끌어내 가지고 뭐 매수를 더 진입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올라갈 때 팔아먹겠다는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올라갈 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올라갈 때 팔아먹겠다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반등시 매도라는 그 글자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그 상황이 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바닥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2천억 정도 외국인이요.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어제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매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더 확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뭐 매도가 들어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규모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또 시장이 반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점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놈들이 지금 돌아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아침 시장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전부 다 나쁜 소식밖에 없습니다. 시장 큰일 났다, 더 빠진다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개인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매도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매도를 조금만 하면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고평가된 종목들이 있겠죠. 뭐 논란이 있었던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게 아주 큰 문제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판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괜찮다 싶었던 종목들도 다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다시 58,100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어지간한 종목들 다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 또 빠지고 있는 모습, 신저가 또 나왔죠. 크래프톤 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또다시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야, 이 종목을 가지고 움직여야 해, 또는 이것만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자격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충격을 좀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 이제 게임주들 어제 조금 올랐던 카카오 게임주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원래 자료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위메이드, 천보 이런 것들도 하락하는 모습, 천보도 지금 신저가도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더 빠지겠죠.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잘 버티고 있다 얘기하지만 얘네들도 후폭풍을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시총 상위로 들어간 종목들, 뭐 시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지는 모습이 될 테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종목들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엔터주도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괜찮아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마도 그런 부분일 겁니다. 시장이 다 떨어진데 너는 왜 안 떨어져?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골고루 매수가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뭐 아래쪽에 들어간 종목도 있고 위쪽에 들어간 종목도 있는데 시장이 나빠서 털어내다 보니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네. 뭐 일괄매도 누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즉 팔아야 될 종목도 팔고 팔지 말아야 될 종목도 같이 파는 거,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비규환이죠. 네, 버티는 종목이 없어요. 다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에서 이제 뭐 테마주가 조금씩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특징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사료가 상한가입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곡물 관련해 가지고 뭐 농사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반등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 혼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요거 말고 또 뭐 올라간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요거 말고 지금 뭐 사료 쪽에서 움직이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튀어 올라가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도 지금 엄청난 고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물량을 풀리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다음에 K옥션 이런 거 밑바닥에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미코바이오, 성보화학 뭐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재료가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런 개별주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단기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있더라도 좀 버텨야 되는 이유들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올 때 저렇게 10%, 20%씩 뭐 한 두세 방만 올라가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 40% 까여있던 것들이 그냥 바로 수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이제 여기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내 종목들이 만약에 정말 쓰잘데기 없고 정말 개같은 종목들이 아니라면 일단 버텨주시는 거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하락 같은 경우는 한창이 지금 많이 빠져있고요. 에코캡, AP위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AP위성하고 비트로테크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지금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는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차익 매도라든지 이건 뭐 차익 챙길 것도 없을 텐데요.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서 물량이 나오는 거지만, 얘들은 이제 그런 이벤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접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책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가 있죠. 지금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수혜로 엮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즉, 지금은 이 이벤트 종료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 정도로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 시장이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약간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10% 빠지나 7%가 빠지나 5%가 빠지나 뭐 그다지 크게 감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데 묻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엮이는 것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끌고 가시는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이 조금 문제죠. 네,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11시 자료죠. 기관 중에 에코프로비엠, 삼성중공업, LG이노텍, LG솔루션,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그냥 슬쩍 뭐 지나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전자, K옥션 등등등 시총 상위 쪽으로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잡히지 않았죠. 근데 이 금융투자 쪽 매도가 잡히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거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까지 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매가 좀 특이해요. 네, 외국인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순매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가 더 많이 확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확장이 안 된다면 삼성전자 순매수라는 것에 지목을 좀 하셔야지 돼요. 삼성전자에서 개인들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이 물량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보시면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잘 꽂히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매도 쪽을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 SDI, JYP엔터, 네이버, 카카오뱅크, 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총을 좀 위쪽에 얹어놓은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매도가 그렇게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2천억대, 기관 매도가 2천억대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매도를 가지고서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매도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물량이 무조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는 내용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폭풍을 같이 맞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여기다가 도움만 줄 뿐이에요. 분위기만 같이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그런 급등의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언제 반등 나오냐, 이 진짜 반등 나옵니까? 진짜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 고문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았던 거 오히려 조금 더 참으세요. 지금 반등이 나갈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의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시점이 나오게 되면 지금 2400이요? 2450이요? 2500이요?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아파 보이지만 반등이 나가는 시점이 되면 지나가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살아남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오늘도 그렇다고 매수를 막 하신다거나 곧 반등 나오니까 매수할래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조금 나가 놓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끝자락에 올 때는 워낙 이렇게 무서운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